1923년 파리 소르본 대학교. 한 남자가 굉장히 똥줄 타는 얼굴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졸업을 하지 못하고 1년 더 머물러야 되는 이 상황. 과연 이 남자는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을까요? 훗날 아인슈타인, 퀴리 부인 등과 같은 물리학계 어벤져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30대 젊은 나이에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아직까지도 교과서에 등장하여 반도의 학생들을 괴롭히는 이 남자. 이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이언스 피플 앤 스토리. 오늘 알아볼 인물은 물질파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여 양자역학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또한 그 공로로 192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루이 드 브로이입니다. 루이 드브로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질 수 있듯이 그는 프랑스 출신의 과학자입니다. 심지어 드브로이 가문은 프랑스 내에서도 굉장히 명망 있는 귀족 집안 중 하나였는데요. 그의 조상 중엔 무려 프랑스 육군 대원수, 또 명망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있었다고 하니 이 정도면 말 안 해도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알 수 있겠죠. 드브로이 역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촉망받는 인재였다고 하는데요. 정치, 역사, 철학, 문학, 특히 인문계열에서 굉장한 두각을 나타냈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물리는 또 되게 좋아하고 잘했다고 해요. 이 사진에 약간의 탈모기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잘생긴 얼굴로 주변과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아서 얘가 정치를 하면 진짜 큰일을 할 수 있겠구나, 주변에서 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치만 드브로이는 집안 어른들처럼 정치가나 군인이 되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역사를 배워보자 하고 대학교의 역사학과로 입학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당시 프랑스 역사 교육이 되게 일방향적으로 막 이렇게 지식을 주입하기만 하는 그런 학문이었대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입식 교육? 좀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래서 드브로이가 이내 흥미를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법학을 공부해서 어떤 행정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또 그새를 못 참고 다른 공부가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과목이었냐? 바로 물리였습니다. 이 드브로이가 과학의 가치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서적을 읽고 나는 이론 물리학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재밌는 게 그 과학의 가치라는 책은 푸엥카레 추측으로 유명한 앙리 푸엥카레가 지은 책이라고 하죠. 하여튼 부잣집 도련님이라 그런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는 다 해봐야 직성이 풀렸나봐요. 그럼 그 당시 물리학계에서 가장 핫한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물리학계의 아이돌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발표한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E는 MC 스퀘어로도 잘 알려진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식을 꼽아보자면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광전 효과인데요. 이 광전 효과는 빛이 입자의 성질을 지닌다라는 것을 증명해준 아주 귀중한 실험이기도 하죠. 우리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도 바로 이 실험을 통해 1921년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드브로이의 형 역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X선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냐 입자의 성질을 가지냐 하는 것이었죠. 어느 날은 드브로이가 형을 방문하고 이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치만 드브로이는 형과 다르게 실험을 하고 싶어하는 물리학자는 아니었으니까 이거를 내가 이론으로 풀어보면 뭔가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어느 날, 하루는 드브로이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얘들아,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우리가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입자의 성질도 지니고 둘 다 될 수 있다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럼 그 반대가 안 될 건 뭐야? 그러니까 입자도 파동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황당한 말을 하고 그 메모장에 적고 잠에 들었다고 해요.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어젯밤 메모한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니
너무 황당무계한 듯 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네? 이때부터 드브로이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잠깐만, 아까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자의 성질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밝혀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을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자, 빛이 파동뿐만 아니라 광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인슈타인이 밝혀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광자의 에너지는 광자의 운동량 곱하기 빛의 속도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한 플랑크 상수와 주파수의 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간단한 등식을 세워보면 빛, 그러니까 즉 광자도 운동량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hf 나누기 c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이 빛이 운동량을 가진다는 사실도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이 얘기는 다음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드브로이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됩니다. 빛이 파동이면서 광자의 성질을 띠고 있다면 광자는 입자니까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모든 입자가 다 파동의 성질을 띨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파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질이 아마 주파수랑 그 다음 파장일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아인슈타인이 전개한 식 맨 마지막인 운동량은 hf 나누기 c, 이 식과 파동에서 나오는 식, 속도 c는 파장 곱하기 주파수, 이 두 식을 결합해보면 운동량 p는 h 나누기 람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파장 람다가 h 나누기 p, 즉 플랑크 상수 나누기 운동량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비단 빛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입자, 전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야구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사람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운동량을 알기만 한다면 이것의 파장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파장이 있다는 건 이게 곧 파동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는 건 아닐까? 이런 아주 발칙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브로이는 이런 자신이 만든 물질파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어떻게 도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파동의 형태로 원자 핵 주변을 돈다고 말이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드브로이는 우리가 파동으로만 알고 있던 빛이 입자로도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냥 흔히 입자라고 알고 있는 것들도 파동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통해서 물질파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각 움직이는 물질의 파장을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낸 겁니다. 자, 과연 드브로이는 합격을 하고 박사학위를 무사히 딸 수 있었을까요? 드브로이가 똥줄타게 기다리는 그 시간, 드브로이의 지도 교수님께서는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게 분명히 신박한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걸 뒷받침해줄 실험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머릿속으로만 사고 실험을 한 거였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브로이가 굉장히 명망 있는 귀족 가문의 자제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바로 탈락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이걸 정말 유명한 선생님께 드려서 평가를 맡겨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논문을 받아본 선생님은 정말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냐면 이 아이디어가 너무나도 완벽했거든요.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던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지금 자연에 해결되지 않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드브로이의 논문을 읽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 연구는 물리학에 드리운 어둠을 밝혀냈다 라고 말이죠. 그 후에 데이비스 거머 실험 등 드브로이의 아이디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이 나타나자 서서히 드브로이의 주장은 인정받고 주류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 6년 뒤
노벨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게 되죠. 양자역학 시대의 포문을 열고 30대의 어린 나이에 노벨상을 수상한 단식 하나로 세상을 바꾼 사나이. 지금까지 로이드 브로이였습니다.